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안테나, 또 케이블들 지나가면서 많이 보셨죠. 바로 이동통신사들의 무선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에 좀 위험해 보이고 또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국을 정부가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정비 방법은 뭐고 또 정비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김남철 국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선국을 저희가 평소에 도시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다시 정비한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우리 국민 모두 이동통신하고 인터넷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동통신이나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는 전국에 수많은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35년 정도 무선 이동 통신이 이제 그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안테나들이 무질서하게 이게 난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민 안전 관점이라든가 또 도시 미관 관점에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무선국 정비 사업을 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국에 지금 무선국이 어느 정도 지금 있는 거죠? 지금 2010년대에 한 30만 국이어서 지금은 170만 국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고층 건물에는 안테나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면 2011년에 36만 개 정도 됐던 무선국이 현재는 170만 개, 2024년 기준이니까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점이 미관상의 문제 그리고 위험할 것 같다, 안전상의 문제인데 보니까 장비 노후화나 부조화 같은 이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년 넘게 서비스를 하다 보니 사업자들이 저희 국내 이통 3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별로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 서비스가 3G, 4G, 5G 세대별로 이게 진화하면서 과거에 있던 노후 장비 철거가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사가 공통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각자 하다 보니까 질서가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난립했다, 난개발라고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사하고 모여서 이게 국민 환경 관점, 그다음에 안전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정비를 하자라는 이제 공감대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 입장에서 아까 간단하게 안전과 도시미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무선국을 조금 저희들이 질서 있게 난립해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품질만 신경 쓰다 보니까 좀 건물에서 위험하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는 강풍이나 이런 게 불면 그게 떨어지면은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안전성을 제고하자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환경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또 하나는 유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에 그 통신 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전신주나 이런 게 넘어졌을 때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이게 꼭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통신 서비스는 저희가 그 무선 통신에 의존하는 우리 국민 삶은 계속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6G 뭐 그 이상에 가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추가 증설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대비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공동 사용과 환경 친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말씀 주신 대로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공동 사용은 통신사들이 각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같이 공동으로 안테나를 좀 질서 있게 만들어 보자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정비의 한 내용인데요. 그 전에 각각 세우던 거를 저희들이 같이 좀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3사가 이렇게 난립된 거를 같은 프레임 안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조금 더 질서 있게 보이는 거고요. 다음은 환경적으로 조금 더 그 일상 국민들이 보기에
안테나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 볼 때는 전자파 우려도 있고 또 이제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가림막 정비입니다. 정비 전과 후인데 저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전에 보시면 안테나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길거리에 다니시는 분들이 저 안테나가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인데 상당히 무질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조금 더 그 미관상 환경 친화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저 가림막을 이제 설치를 하면 저기에 안테나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 가림막이 있다면은 통신의 흐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안전만 고려하다 보면 지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가림막들은 안테나 방향이라든가 이것도 고려해서 그리고 안테나의 그 전파 송수신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고려해서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제 프레임 정비,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가림막 방식이었고요. 프레임 방식도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정비 지금 나오는 그림은 정비가 되기 전이었고요. 아 후는 저렇게 바뀌었군요. 그러니까 정비 전에 보시면 이제 3사가 각각 그리고 세대별로 또 그 시기적으로 뭐 저게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시기적으로는 한 10여 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그 질서 있게 이게 배치를 한다고 그러면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저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원활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 고려해서 프레임 정비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업이 2021년에 1단계 무선국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고 100% 완료가 됐는데요. 1단계 사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1단계 목표를 9만 국을 목표로 했는데 24년 목표 연도에 9만 국 해서 1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은 일단 그 안테나 그다음에 무선국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자라고 하는 공감대 형성된 게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 170만 국인데 이게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DB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단계 좀 소개해드릴 2단계 사업에서는 훨씬 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무선국 환경 친화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1단계 9만 국 정비 이 규모에서 이번에 2단계에서는 규모도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안전점검도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좀 질서를 만들어 보자. 무질서하게 있는 것들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국민들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시고요. 그래서 2단계에는 안전에 좀 더 방점을 좀 뒀고요. 그리고 28년까지는 그 누적 14만 개 무선국을 목표로 1단계처럼 그 초과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1단계 할 때는 주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2단계 때는 전국에 안테나는 전국에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전국에 지역별 안배도 고려해서 지역 균형에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전과 지역 균형에 대해서 2단계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1단계와 2단계의 차이점을 보자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중심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환경 정비하고 안전성이라고 하는 큰 방향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그 2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일종의 한 4년 하면서 이제 노하우가 쌓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다음에 안전에도 신경을 쓰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그 구축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설치 공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치 관리하시는 분들의 안전 그리고 그 가림막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가림막이 사실 건물 밖에 이렇게 인접해서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가림막의 안전성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가림막이 또 강풍 내는 거에 떨어질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건물 자체에 가림막을 하다 보니까 무게 하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안정성도 그래서 목표하고 방향은 같지만 조금 더 안전에 신경 쓸 요소들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국에 설치된 무선국들에 대한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도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건물주들이 또 반대하거나 꺼려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저희 무선국 설치된 곳에 아마 90% 이상은 다 건물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건물. 그러니까 제일 큰 이제 고민은 어쨌든 사유재산에 저희들이 그 출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물주 분들께서 사생활 침해라고 보시는 거죠. 건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들락날락하는 그런 어떤 출입에 대한 불편,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노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 1단계 할 때도 많은 애로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건물주 분들하고 만나서 통신사업자 이전에 저희 정부나 그리고 저희 관리하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에서 공공기관에서 사업 취지를 설명드리고 오히려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은 미관이 정비되면 건물의 가치도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걸로 이제 설득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그분들이 피해를 봤는데 건물 관리에 오히려 좀 더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건물주분들께서 본인들의 그런 좀 약간의 그런 협조를 해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더 편하게 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 정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민관이 이제 함께 참여하는 그런 회의인데 이런 곳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또 진행이 되나요? 환경정비협의회는 먼저 이제 구성 주체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이게 이제 통신사들의 그 안테나 정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선국. 그래서 통신사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환경정비 추진단은 통신사업자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하고 그리고 저희 그 무선국의 안전 점검을 전담하는 중앙전파관리에서 정부 기관이 있고요. 이 3개 기관하고 이제 저희 과기정통부가 그러니까 4개 주체가 모여서 협의를 하면서 우선 정비 대상 구역을 선정하는 거 그리고 정비 방법 그리고 사업자분들께서 비용을 어떻게 보면 공익 목적으로 이제 비용 투입은 통신사가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통신사들이 이렇게 공공 목적으로 해서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통신사 기여하시는 분의 인센티브 설계도 저희들이 하면서 환경 정비 추진단에서 그 대상 지역 설정이라든가 추진 방법, 그다음에 절차, 그리고 협의 방식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다 논의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협의회에 민간도 참여를 하다 보니 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협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만한 방안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정비의 주체는 사실 정부가 기획을 하고 계획을 짜고 하지만은 실제 집행은 민간 기업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그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든가 그리고 협의하고 민간 사업자분들도 감사하게도 그 안전이라든가 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적이 공익 목적으로 국가 뭐 환경 정비라든가 그다음 국민 안전을 위하라는 큰 목적 하에서 서로 역할을 다 하고 저희도 정부도 사업자분들이 기여하는 만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면서 이렇게 협의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뭐 쾌적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안전과 또 미관상의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되는 부분들 같이 말씀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특별히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같이 해주시죠. 사실 이제 우리 이동통신 서비스가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는 품질, 뭐 속도 경쟁에 이제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무선국도 뭐 차별화된 곳에 더 좋은 곳에 하려고 하는 그 경쟁하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공동 노력을 통해서 뭐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그 국가 환경 정비나 그다음에 안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 하에 같이 협력하면은 보다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지만 그 품질들이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품질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는 거에 공감대가 있고요.
그러한 그 목표하에 최고의 품질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이제 안전하고 그 환경 친화적인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적절하게 위험한 곳은 저희 정부나 통신사에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